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받았던 호주 약대는 졸업하기 힘든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이거를 뭐 힘들다, 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웠어. 왜냐면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느낀 건 힘들다라는 거는 정말 주관적인 거거든요. 그래서 잘 모르니까 굉장히 나는 저게 왜 힘들어? 이게 힘든가? 싶은 거를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힘들어하고 일단 나는 힘든 길은 좀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. 모든 경험은 해보자라는 게 나의 주인데 힘든 길은 가지 않는다. 힘든 길은 돌아서 간다. 그런 주관을 갖고 살아요. 그러면 내가 말하는 힘들다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. 힘이 든 건 힘을 냈는데 그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고 굉장히 그 더 큰 힘을 내는데 어려울 때 나는 힘들다라고 해요. 근데 나는 좀 힘들다라는 말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일단 내가 시도를 하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. 저는 뭔가를 하기 전에 나한테 힘든 일일까 아닐까를 먼저 이렇게 좀 간을 봐요. 말했잖아요. 힘든 길은 가지 않는다. 힘든 길은 돌아서 간다. 모든 길은 외길은 잘 별로 없어요. 다 곁길이 있기 마련이야. 그래서 나는 이제 힘든 길이면 좀 돌아서 가서 제가 선택한 길들은 힘들 일이 그렇게 없는 길이에요.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생각한 호주 약대는 공부하기 힘들지 않았고 졸업하기도 힘들지 않았습니다. 나는 뭐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을지 몰라. 그런데 이제 중학교 입학도 공부를 잘하는 식으로 해서 했어.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제 주변인들은 저를 공부를 잘했다고 표현은 안 해요. 내가 공부를 잘한 거 기억도 없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기억에도 없거든. 저의 고등학교 반 친구들은 아마 저를 기억을 한다면 굉장히 항상 반에서 자던 애,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아주 그냥 대놓고 자던 애라고 기억을 해줄 것 같아. 내 생각에는 그래요.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도 공부라는 거는 하지 않았어. 내가 그 벼락치기 시험 공부를 하느라 힘들었는데 그건 정말 힘들었어. 왜냐면 내가 그렇게 벼락치기를 할 정도였거든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벼락치기를 시험 일주일 전에 하려니까 엄청 힘들었죠. 그냥 여기저기 다 주변에서 도움 다 하고 뭐 노트 다 빌려가지고. 호주 약대를 졸업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.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때도 힘들지 않았어. 내가 학교 다니고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. 여기 써놨어 오늘은. 저는 모든 수업에 100% 출석을 했고요. 내가 얘기했듯이 저는 첫날에 나의 영어 실력이 수업을 따라갈 정도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다음 수업 장소가 어딘지 몇 호실인지 그것도 못 알아들었고 뭐 내일까지 몇 페이지에 있는 문제 풀어오세요 그 소리도 못 알아들었어요. 그런데도 나는 수업에 100% 참석을 했어. 왜냐면 계속 그냥 그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. 수업에 앉아있으면 들리는 거 하나도 없어. 그리고 슬라이드는 왜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가? 나 읽기도 되게 느린데 뭘 읽어야 되는데 반은 무슨 나는 처음 2줄 읽었는데 그냥 슬라이드 다음으로 넘어가고. 그런데 나는 그냥 청취 계속 안 들려도 들어라. 영어 공부할 때 안 들려도 들어라. 계속 그러잖아요. 그래서 나는 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나는 약대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간 게 아니라 영어 듣기 공부를 하러 언젠가는 들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서 멀뚱멀뚱 앉아 있었어요. 그게 지루해. 나는 굉장히 잠이 많은 애거든요. 난 한국에서는 한국 대학교고 한국 고등학교 때부터였을 거야. 나는 수업 시간에 앉은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. 왜냐면 한국에서는 내가 4-5시간을 잤단 말이야. 그래서 항상 잠이 부족했어. 그런데 호주는 잠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. 그래서 하루에 9시간, 10시간씩을 자대니까 수업에 오니까 잠을 안 자대.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화면만 쳐다보고 화면을 뭐 읽을 생각도 못해. 처음에는 나도 열심히 읽으려고 했어, 화면이라도. 그런데 이게 너무 슬라이드가 퍽퍽 지나가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 의욕도 사라지더라고. 그냥 수업에 앉아있는 거에 의의를 두고 그냥 앉아있었습니다. 잠도 안 오고 그냥 앉아있었어. 1학년 1학기 때는 실습 위주로 수업이 돌아갔어요. 그러니까는 실습이 뭐 약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 그냥 정량 실험, 그리고 뭐 이렇게 크림 만들기, 가루랑 크림이랑 믹싱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보고서를 쓰는데 제가 문장을 쓰는 데는 약하니까 문법 진짜 완전 다 틀리고 그래서 이제 닷 포인트 있죠? 점 찍어서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. 이제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뭐 점수를 깎일 만한 정도의 이제 그런 영어는 아니었고 그래도 이제 내가 뭐를 쓰려고 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만의 영어를 썼어요. 그러면서 이제 실험에 이제 참여를 했고 점수 잘 나오더라고. 제가 그때 진짜 평균 점수가 한 8.5 막 이렇게 나왔어요. 10점 만점에 막 8, 9, 10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. 잘했어요. 영어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뭐 딱히 뭐 노력할 것도 없고 그냥 옆 사람에 그냥 계속 물어봐 가면서 옆 사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냥 눈치코치. 유학생이 되려면 눈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. 눈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학을 올 생각도 하면 안 돼. 유학은 눈치 싸움이에요. 눈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유학입니다. 그리고 일반 강의를 들을 때는 녹음기를 이용을 했어요. 제가 그때 삼성 예비 있었거든요. 그때 그걸로 이제 녹음을 했어. 수업 시간에는 하나도 안 들렸고 녹음한 거 처음 돌려 들을 때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리고 저는 녹음한 걸로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. 며칠 못 갔어. 그런데 그냥
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냥 이렇게 녹음하고 계속 듣는 거에 의의를 뒀었어요. 녹음하는 게 좀 쪽팔렸어. 그때 정말 공부 못하게 생긴 중국인 애가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녹음기 먼저 이렇게 눈에 딱 띄게 책상 위에 탁 놓고서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거든요. 근데 난 그게 너무 꼴불견인 거야. 근데 난 그렇게 하긴 싫었고 그냥 가방 옆주머니에다가 조금 이렇게 마이크 안 가리게 삐죽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내가 녹음을 했었어요. 많은 친구들이 내가 수업 녹음하는 거는 몰랐을 것 같아. 그런데 나는 녹음을 했고 못해도 한 3번은 돌려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. 1학년 2학기가 끝나면서 내가 자신감이 조금 향상이 됐는데, 왜냐면 제가 1학년 2학기 때 2학년 수업을 끌어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유기화학 과목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인들이 조금 있었어요. 근데 그분들은 좀 워낙에 조기 유학파들이 있어가지고 영어는 원어민처럼 했어. 그런데 2학기가 이제 끝났는데 내 점수가 더 높았던 거야. 영어 실력과 수업 성적의 비례 관계는 아닌 것 같다. 그거를 이제 그때 파악을 하고 중간치기로 갔던 것 같아. 그래서 밑에도 이제 호주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영어 훨씬 잘하는 이제 유학생들도 있고, 그러니까는 그때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. 70대 초반이긴 했는데 내 평균 1, 2학년 때 2년 동안의 평균 점수가 70%가 넘었었어. 디스팅션이었죠. 그런데 내가 계속 말하지만 나는 영어를 그때까지도 잘 못 알아들었어. 수업은 그때까지도 못 따라갔고 그냥 이제 수업을 그 수업 시간에 알아듣는가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됐어요. 반도 못 알아들었어.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녹음을 계속했고, 이제 교과서 있으니까 교과서랑 녹음한 거랑 계속 보고,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.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러면 영어도 못하는데 이 정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정상인가? 나는 이 정도의 노력은 노력도 아니라고 생각해. 내가 밤을 샌 것도 아니고 내가 할 거 못하고 공부만 한 것도 아니고, 저는 그래도 정말 게을렀고, 그때 당시는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텔레비도 항상 봤고요. 그리고 나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. 굉장히 막 내가 생각해도 무슨 먼저 옛날 옛적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스마트폰이 생긴 지가 한 2011년 그때 정도야. 내가 2010년 2011년 중반 정도에 스마트폰이 없었지. 그래서 카톡도 없었고,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랑 연락을 하려면 굉장히 비싼 국제전화를 해야 했고요. 그래서 그게 비싸기도 했고, 그리고 또 제가 그때는 영어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한국말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. 한국말을 듣는 거에 대한 부담도 컸고, 나는 한국말을 좀 최대한 피하고 싶었어. 왜냐면 저는 호주에 올 때 중국어가 굉장히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. 중국어로. 그런데 영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를 좀 더 들으면서 살면서 내가 중국어를 거의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 그거를 이제 깨달으니까 이게 내가 한 언어를 공부를 하려면 다른 언어가 이제 태보가 되는구나. 그걸 이제 느낀 거지. 그리고 한 언어가 이제 내가 한국말은 안 까먹잖아. 근데 중국어는 그때 완전치가 않게 그냥 유창한 척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영어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중국어가 빠져나가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영어가 완전치 않은데 여기다가 한국말을 계속하면 영어가 빠져나가겠구나. 그 두려움이 있어서 저는 엄마한테도 한 2-3달에 한 번씩 통화를 했고, 한국말을 정말 거의 안 했고, 한국 드라마를 안 봤어요. 나는 내가 같은 중점적으로 내가 했던 거는 한국말 안 하기, 한국 드라마 안 보기, 그리고 수업 녹음해서 한 2-3번 다시 돌려듣기, 그거밖에 한 게 없어. 솔직히 수업 100% 참여하기. 그래서 정말 4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. 나는 예습 복습 내가 수업 녹음한 거를 돌려들은 게 복습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게, 복습은 뭐를 이렇게 수업 때 알아듣고 그거를 이제 다시 다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복습인 건데, 내가 그 수업을 녹음한 거를 다시 돌려들은 거는 그냥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걸 다시 한번 들어본 거야. 이제 다시 한번 들어봤을 때는 한 5%에서 10% 정도 알아듣고, 이제 2번째 들을 때는 한 15% 정도 알아듣고, 3번 들어도 반도 못 알아들었어. 호주 약대가 공부하기가 힘들다, 졸업하기가 힘들다라고 알려진 이유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, 왜 그렇게 알려졌을까?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유학원에서 호주 약대는 파운데이션 과정 없이 들어간 한국 유학생이 없다라고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. 그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. 저는 파운데이션이 없이 호주 약대에 들어갔어요.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, 내 성적이 호주 파운데이션이 없이 약대에 들여보내주는 성적이었는데, 호주 대학교의 파운데이션을 꼭 거쳐야 약대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의 고등학교 성적은 나보다 낫겠지?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, 아마도 그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것 같고, 공부를 그냥 안 해봤을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공부를 안 해봤는데, 이거 한국말도 아닌 영어로 뭔가를 이제 처음 해보려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나?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험을 파스를 하려니까 힘들었나? 그런데 내가 봤을 때도
호주, 그러니까는 한국 유학생들이 수업도 잘 참석을 안 해요. 수업을 다 안 와. 왜 수업을 안 오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수업에도 잘 안 오고, 그리고 과제 같은 것도 수업을 와야 과제가 뭔지 아는데 수업을 안 오니까 과제가 뭐 뭔지도 잘 모르고 뭐 제출일도 언젠지 잘 몰랐던 것 같고, 그래서 과제도 몇 개 빼먹었겠지? 그리고 그거 점수도 빠졌을 거고. 그리고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끼리 모여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거 안 좋은 거지. 모르겠어요. 영어가 얼마나 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, 내 경험상 나는 영어를 못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완전치가 않아서 한국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 영어가 잘 안 들려. 지금도 한국말을 많이 하면은 영어가 조금 그래요. 내 생각에는 내가 호주 약대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방법들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, 내가 뭐 밤을 새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예습을 철저히 한 것도 아니고 복습을 엄청 한 것도 아니고 뭐 노트 정리를 엄청 막 화려하게 한 것도 아니고, 저는 그냥 수업 100% 참석하고 그 수업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녹음해서 계속 돌려들으려고 노력하고, 그리고 모르는 거는 옆 사람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. 모르는 거는 계속 물어봤어요. 그리고 모르는 거는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잘 찾아봤고,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거 영어가 안 되니까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걸 못 알아들어서 좀 곤혹스러웠지. 저는 모르는 거는 교수님도 찾아서 잘 물어봤고,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고, 그리고 한국말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고, 뭐 별거 한 거 없는데 나는 공부가 그렇게 그 패스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, 그리고 졸업도 어렵지 않게 했어요. 그런데 이제 호주 약대가 졸업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생각에는 나만큼도 안 했다는 것 같아. 안 했겠죠. 왜냐면 내가 봤을 때 한국 유학생들이 수업을 많이 빠졌고, 그분들이 이제 패스를 잘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, 영어권 국가에 일단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곳으로 대학 과정을 온다는 거는 그만한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만한 이제 상상을 해야 되고, 그리고 그거에 부합하는 뭔가를 해야지. 그것도 안 하면서, 그것도 하기 싫어하면서 그냥 시험 봤을 때 페일하니까 패스하기 힘들다. 그리고 계속 페일하니까 졸업이 계속 연장이 되니까 졸업하기 힘들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나로서는 황당해. 나는 뭐 내가 천재도 아니고 내가 한국에서 뭐 공부를 엄청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랬는데 나는 문제 없이 패스하고 졸업을 한 과정이라, 사람들이 막 졸업하기 힘들다면서요. 그게 엄청 어렵다던데 라고 하면은 좀 말문이 좀 막혀요. 뭐를 기대를 하길래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? 저는 한국에서 약대가 아닌 다른 이제 생명과학과, 뭐 생물학과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냥 보통 대학을 다니고 온 사람으로서 한국 대학이랑을 비교를 하면 졸업하기는 호주 약대가 훨씬 쉬웠어요. 왜냐면 교양 따로 들어야 되는 거 없고, 뭐 필수 과목, 선택 과목 이런 것도 없고, 필수 교양, 선택 교양. 한국은 그런 거 하나 빠지면은 4년 다니고서도 수료증 줘요. 졸업장이 아니라 졸업 안 시켜줘. 그거 빠지면은.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한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인 영어 인증 시험이 성적이 있었어야 되고, 그리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, 학교가 정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있어야 졸업을 시켜줬어요. 그 반면에 호주의 약대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짜여진 시간표대로 그냥 수업 참여하고 과제 제출하고 시험 보면 그냥 졸업을 시켜주는 게 호주 약대라고 저는 느꼈고, 저는 제가 천재도 아니고 머리가 그렇게 막 좋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호주 약대 입학 허가 받으신 분들, 그리고 호주 약대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, 학교에 수업 출석하시고, 그리고 과제 하라는 거 제때제때 해서 내고, 그리고 대학교들 보면은 문법 같은 거 안 되면 이제 과제 제출하기 전에 문법 봐주는 그런 부서들도 있거든요. 공짜예요, 공짜. 유학생들을 받는 학교들은 그런 부서들이 다 있어요. 그런데 가서 이제 과제 제출하기 전에 문법 교정 한번 이렇게 쓱 받아보고, 그리고 제출하면은 점수 나쁘지 않게 나와요, 다. 그러니까 다들 용기 내시고 열심히 잘 해주세요. 안녕.